충남 서천 살인 사건 이지현 얼마 전에 신상 공개도 됐었죠. 저희도 관련 사건을 전해드렸었는데 유족들이 이지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셨습니다. 네, 서천 무차별 살인 사건은 지난 2일 밤 집 앞으로 운동을 나갔던 4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휘두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며 온라인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딸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를 전했는데요. 또 제 큰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떠나갔을 생각에 저희 가족은 이미 파괴되고 피폐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다시 큰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시 큰애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선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만 들리는데요. 이분들이 이 글귀를 탄원서에 적으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지를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탄원서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명백한 계획 범죄. 자, 이거 저희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명백합니다. 재판을 안 해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정황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범행 대상자를 찾은 건데 그중에도 덩치도 좋고 좀 약한 사람을 찾았겠지요. 그런 정황이 있고 사고를 내고서도 1시간 이상 또 거기를 배회하면서 쓰레기 이불로 덮어놓고 확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발적이 되며 처음에 검거됐을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행사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사람이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사실 멀쩡하게 직장 생활도 수년간 해온 사람이 본인도 계속 우발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우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범인들은 하고 유족과 수사기관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계획적이었다라는 반박을 하는데 이게 참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대법원의 살인죄 양형 기준을 보면 계획적 살인범행은 가중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획적 살인범행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소지했다. 사전에 공모했다. 피해자를 유인했다. 증거인멸을 준비했다. 도주계획을 미리 수립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양형 기준상 계획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몇 개가 해당되나 한번 보시죠. 예. 자, 우선 범행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 주변의 식당에 여러 가지 영상 등을 보면은요, 이지현이 수일 전부터 1시간 이상씩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범행 장소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거죠. 그리고 식당 주인도 역시 한참 전부터 이지현이 주변 배회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집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역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단서가 되겠고요. 또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흉기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얼굴, 목, 복부 등을 수십 번 찔러서 무참히 살해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해한 후에 공터로 시신을 유기하고요. 공터에 유기하고 주변에 있던 버려진 이불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이 딸을 찾으러 왔는데 산책로를 3바퀴 돌았어요. 차 타고. 하지만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이불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죄적을 좀 인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이거를 주변에 있던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신고할 수 없게 또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버린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이런 산전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규정상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예. 저희가 발생 당시 이 사건 전해드릴 때
저희가 이거는 몰랐었거든요. 새로 또 유족들이 공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체 검안서가 나왔는데요. 사망 시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9시 45분인데요.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사망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 뒤인 10시 45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채 공터로 옮겨진 뒤 1시간 정도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휴대폰을 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가족들을 좀 아프게 하고요. 차가운 바닥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는지 이 부분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자, 이지연. 얘네들이 보통 또 이럴 때 심신미약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정신질환 병력도 있었고 또 지적장애도 있다. 그러니까 심신질환이다. 이렇게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원이나 행정도우미를 했다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또 묵비권도 행사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들어와서 진술을 좀 원했는데 진술 자체를 또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지능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적장애라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지연의 모습에 유족들은 정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날들이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 직접 한번 더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평생 친구를 잃었고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항상 계획적으로 루틴대로 살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날도 날씨가 험악한데도 항상 하던 운동이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나갔던 건데 그런 일을 겪게 돼서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돼야 하나. 5인 가족이었는데 이미 가정은 다 붕괴됐습니다. 오로지 사는 날까지 이놈이 사형이 되는 것만 서러웠습니다. 이놈이 꼭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밖에 없고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 쓰러져서 누워서 그렇게 지쳐만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이제 조금 타면서 이렇게 갖고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 이제 제작진이 이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많이 좀 울먹울먹이셨다고 해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죠.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데요. 이 피해자가 올해 40살이에요. 그리고 일남 이녀 중에 첫째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결혼이라도 하게 시키는 건데 부모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자식을 못 지켰다. 능력 없는 아빠다.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여동생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여동생도 이제 친구를 이제 잃게 된 거죠. 친구 같은 언니를. 유족들이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자필 탄원서 60여 장을 제출을 했고요. 또 온라인에서 탄원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을까? 또는 초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반성을 하는 모습이 없는데 나중에 반성문을 써가지고 혹시 또 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차별 살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발적인 경우든 아니면 이 사건처럼 계획적인 경우는 더더욱 감형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유족들이 밝히고 있고요. 계속 새로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관심은 또 어느 정도 또 시들해지는 게 또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지연이 꼭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남겼습니다. 자, 유족들이 고작 무기징역형을 바라면서 이런 탄원서를 받으시려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되든 안 되든 사형이죠.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말이죠.
이 이지연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었냐면 신상 공개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내 신상 까지 말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렇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닷새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요, 왜 이런 자들한테 신상 공개할 때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신상 공개 법 좀 바꾸면서 바뀌었던 게 뭐냐면 머그샷 촬영 가능한 게 해놓은 거는 저것도 예전에 동의받고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나은데 그나마 바뀌었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의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딱 그만큼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도상으로 뭐 걸리니까 가능성에 따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피해자를 좀 생각해보고 공익적 요소를 생각해보면 과연 저 제도를 하는 게 맞는지 특단의 사정 없으면 모든 사람이 이 제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입법적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은 이지연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계십니다. 방송 이후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클립에 저희가 탄원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마음을 보태주고 싶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십시오.